여러분의 지갑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거리를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화만 내고 내일 경찰을 갖고 신나게 위원장 이미 법계는 만원, 방패는 100만원의 세금이지만 여러분 세금 폭탄 여기라는 서민운동에 결국 동참해 주십시오. 원점 세금 탄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금 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님들 당대표 서명하셨습니까? 예, 서명. 예. 다음은 오늘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지도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과 서민들의 세금 폭탄 저지를 위해 앞장서서 당을 이끌고 계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월급 생활자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심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를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은 증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지를 위한 재원도 증세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세출구조 개편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그것으로 복지재원 마련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박 대통령의 약속, 공약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이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들, 재벌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다시 정상화시키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재벌과 수포 부자들의 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포 부자들, 재벌들의 세금 내던 것 깎아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부자들의 감세한 세금 그 부분만 제대로 다시 내게 해도 복지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전셋값 폭등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전셋값 모자라서 쫓겨나갈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벌과 수포 부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충당해라.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각 정치 세력의 철학을 숫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과
정책 지향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세금이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세금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재벌들과 슈퍼 부자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고 있던 세금 깎아준 것을 다시 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대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예산 깎고 정부 부처에 숨겨진 홍보비, 정책개발비, 정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돈들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깎아낸다면 상당한 재정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다시 말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만 있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월급 생활자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우리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이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복귀하고 세출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조세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보험급쟁이를 보험으로 알고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보험봉쇄를 사실상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에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보험봉세금, 소위 보험급쟁이를 보험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금의 사실상의 신설을 함께 저지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보급쟁이 여러분들께서, 직장인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오만함과 교만한 세금 폭탄을 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와 세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에게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내가는 세제 개편 그리고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300만 원이 안 되는 연소득 3,450만 원이 과연 여유가 있어서 16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소득 계층입니까? 요즘 서민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 2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 과거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전세자금 1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솟는 전세자금을 마련할까 밤잠을 설치는 것이 300만 원대 월급 생활자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 16만 원은 아이들의 우유값이고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의 학원비이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할 용돈인 것입니다. 이 3,450만 원 소득자들에게 16만 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 하는 지금 정부가 고소득자 최소한 과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 중산층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추가로 안 물려도 된다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슈퍼 부자 1%는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골격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세를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책의 고위 관계자의 망발입니다. 여러분,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주면 자기 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뒤돌아서게 되니 그것은 못하겠고 조용히 반항할 수 없이 유리지갑을 털린 봉급 생활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리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뺏어가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세금 정책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침묵으로 이 사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부가 말로만 중산층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전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중산층 중산층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우리 세금의 증가는 10만원, 2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이 금액은 재벌 고소득자들에게는 1,000만원, 2,000만원 아니 1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